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ER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대표 학생 이혜정입니다. 네, 저희 팀 발표는 다른 팀에 비해 이미지가 많은 거라서 그냥 쉽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목차는 디자인 ER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4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디자인 ER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팀인데요. 한 가지는 디자인 이머전시 룸이라는 뜻이랑 다른 하나는 합치면 디자이너가 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응용미술 교육과 내에서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미래와 그 아이들의 그 작업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생기게 된 팀입니다. 네, 지도 교수님은 현일령 저희과 교수님이시고요. 김세용 대학원생과 저 그리고 학부생 2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가 사실 한양학술타운을 계기로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교내에 디자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서나 혹은 한양대 이미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봉사활동처럼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로는요, 맞춤의료학과 포스터, 그리고 드림캣 디자인 재능기부, 에너지 거버넌스 센터 CI, 그리고 학생 진로 및 취업 컨설팅 및 홍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의료학과 대학원생 모집 포스터는요,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저희가 요청을 받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맞춤의료학과에서 저희에게 요청했던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의 특성에 맞도록 의료 그리고 공학이 섞여 있는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 1차적 목표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결과물로 나온 포스터이고요. 왼쪽은 저희가 작업한 결과물이고 오른쪽은 저희 실제로 쓰인 실물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이것도 부스에 조그맣게 제가 만들어서 출력을 했으니까 부스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드림캣 디자인 재능 기부인데요. 이것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이것은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매년 드림캣 에코백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간단한 간식거리를 전달하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간 드림캣 가방에 들어갈 그 디자인을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재능 기부식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 왼쪽이 저희가 디자인한 거고요. 어린 아이들이 보통 채색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단순한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좀 꿈과 희망을 주는 나무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을 만들어 보았고요. 중간중간 하얗게 빈 데가 보이시는데 그 부분을 아이들이 채색할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둔 것입니다. 네, 오른쪽은 실제로 쓰인 사진들이고요. 이 에코백하고 사진들을 제가 부스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거버넌스 센터 CI인데요. 이거는 약 2달 정도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으로는 CI뿐만 아니라 초청장, 편지지, 편지봉투, 레터헤드, 컨퍼런스 브로셔 등 다양한 것이 있었고요. 이 거버넌스 센터는 올해 처음 생기는 신생 연구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장 어떻게 하면은 이쪽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되 또한 이 거버넌스 센터 이미지와 얼마나 맞는 CI를 뽑아낼 수 있느냐가 저희가 가장 고려한 부분이고요. 요청을 받을 때 친환경 미래에너지 개발에 가장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만든 로고고요. 아래는 엠블럼이고요. 이 형상은 꽃을 형상화한 건데 어떻게 보시면 에너지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에 가장 중심을 주었고 그 에너지 센터에서도 이 로고를 가장 마음에 들어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서식류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부스에 저희가 명함하고 몇 가지 서식류를 실물 제작했으니까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제에너지 포럼 브로셔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센터에서 이것도 요청을 받아서 거기 처음 열리는 처음 열리는 포럼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형상화해서 맞게끔 디자인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범대에서 열렸던 학생 진로 및 취업 컨설팅 위크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약 일주일 기간 동안 현수막, 그리고 포스터, 브로셔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게 현수막과 포스터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사범대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눠드렸던 브로셔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못 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는 일단 타이포에서 정리가 된 느낌으로 가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 되게 깔끔하고 색깔로만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게끔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강의실에 붙어 있었던 현수막입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쓰였던 건데요. 이 현수막이 아까는 되게 작게 보셨는데 한 가로 6m, 세로 5m 정도 되는 그냥 대형 현수막이었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사범대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쓰였던 것들입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학년학술타운을 계기로 이 팀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1기, 2기를 만들고 후배들이 점차 디자인에 관심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이런 계기가 생겨서 네, 저는 한양학술타운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의 미술 표현과 근접 발달 영역에 관한 연구를 테마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왓슨 박사와 디자인 졸업단 팀의 발표를 맡은 응용미술교육과 김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응용미술교육과 이부영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1명의 대학원생과 4명의 학부생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네, 먼저 교육은 그 사회를 반영하고 시대에 따라 변해갑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의 미술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농촌, 어촌, 도시, 공장지대 이렇게 4가지 분류 또는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 이렇게 2가지로도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미술 표현 수업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각기 다른 미술 표현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근접 발달 영역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좀 더 쉬운데요. 네, 지역과 소득별 이런 특징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수업을 주제로 이렇게 아이들을 나누어 연구해 보았습니다. 네, 최근 교육개혁 운동의 축으로 작용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성주의인데요. 구성주의란 교사 주도의 지식은 거부되며 학생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대상을 선정하고 스스로의 활동으로 구성된 지식만이 지식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새로운 이론입니다. 네, 조금 어려운데요.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정신은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사회적 학습의 결과이므로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의 체계와 주위 환경들의 조건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회 환경이 학습과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는 이런 것을 주제로 미니멀 아트와 에코 디자인이라는 2가지 수업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내용이 많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런 2가지 수업을 주제로 도시, 농촌, 어촌, 공장지대 이렇게 4군데서 같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미니멀 아트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소한, 극소의 미술인데요. 즉, 최소한의 조형수단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네, 저희는 이 미니멀 아트를 설명하기 위해 칠교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에코 디자인은 저희가 흔히 아는 재활용을 이용한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저희는 먼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주고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서 새로운 디자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밖에 판넬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쪽은 한양대학교 뒤에 바로 붙어 있죠. 한양초를 도시로 선정해서 갔다 왔고요. 그리고 성동구가 원래 공장이 되게 많아서 공장지대로 선정해서 성동 청소년 수련관에 다녀왔습니다. 네, 눈으로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촌과 농촌인데요. 친히 저희가 보령까지 내려가서 네,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이 특성들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시에는 한양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공장지대 수업을 먼저 다녀왔었는데요. 객관적으로 좀 분석해보자면 한양초등학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똑똑하고 의욕도 넘쳤습니다. 미니멀 아트의 경우 교실에서 흔히 보는 책이나 연필, 우유, 물통 아니면 고가의 카메라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에코 디자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이 컵으로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질문과 함께 화분이나 연필꽂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었는데 아이들이 양초를 꽂는 것도 만들었고 또 오뚜기를 만드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듯이 아이들이 상당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밑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꾸미기 전에. 근데 이제 한양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밑그림을 그냥 단순히 평면도로 그리지 않고 설계도처럼 인식을 하고 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으로 간 저희들보다도 저희들도 놀랄 정도로 그런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장지대의 경우에는 길고양이나 자동차, 게임 속 캐릭터, 모자, 버스 등을 주로 표현했고 도형을 잘 응용하는 능력이 있었고 현재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실내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주제로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코 디자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로 들어준 그냥 화분이나 연필꽂이에서 응용력이 그쳤고요. 하지만 그리고 밑그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평면도를 그렸고 단순한 데코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욕이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또한 선생님이 조금만 다른 형태만 보여줘도 아이들이 역시 선생님은 달라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반면 똑같은 걸 한양초등학교 보여줄 때는 뭐 기분이지 좀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어촌과 농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촌의 경우에는 미니멀 아트에는 음식이나 자연 관련 소재가 많았습니다. 좀 현장 특징으로는 형태적인 응용력이 상당히 뛰어났고요. 관심 소재가 다양하고 또한 서로 도와주고 의견도 공유하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서 서로 오누이 같이 그런 따스한 분위기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좀 소란스러운 면은 있었지만 자기 작품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에코 디자인에서는 물, 정화기, 되게 의외로 요강, 쓰레기통, 우주선 등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현장의 특징으로는 저희는 되게 어촌에 갔으니까 어촌에 그런 특성이 되게 많이 나겠지라고 싶었는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아이디어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코레이션보다는 입체적인 조형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었고요.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농촌의 경우를 보시면요. 미니멀 아트에서는 도시 아이들보다 주제가 다양했고요. 또한 자연과 관련된 주제나 지역 특산품 등을 표현했습니다. 네, 도시 아이들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서울 학생들과 어떤 면에서는 또 비슷하지만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성격이 순한 편이었고 디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양초도 같은 경우에는 밑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디자인? 막 애들이 보고 자란 게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아이들은 되게 자유로웠고 또한 얘네도 되게 열심히 끝까지 완성을 하고 애착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실력의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과물들이 완성도가 높고 다양했습니다. 에코 디자인에서는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된 주제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 아무래도 농촌에 있다 보니 나무나 산을 많이 볼 텐데 나무나 산, 해, 다양한 동물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아이들은 의외로 되게 소박하고 자유로웠고 표현 형식에 제한이 없고 틀에 박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저희는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이론과 발표 시작 때 제가 말씀드린 교육의 성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이란 아동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성인이나 뛰어난 동료와 함께 학습하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새로운 능력들은 성인이나 뛰어난 동료와 함께 학습하면 학생의 새로운 능력들은 처음에 성인들 또는 좀 더 능력 있는 또래들과 협동하는 동안에 발달되고 내면화되는데요. 교사의 역할은 그런 근접 발달 지역 안에 있는 학생들의 독립적인 기능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과제를 계속 저희가 주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인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각각 저희가 농촌, 어촌, 도시, 공장지대 이렇게 따로 다녀왔잖아요. 이렇게 각각 다른 사회적 환경에 성장한 학생들은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처한 그런 사회적 환경과 특징을 고려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래 미술 교육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미술을 통한 유연한 교육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미래의 전반적인 교육 계획과 진로 지도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들의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면 한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지만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싱글족을 배려를 하는 식품 기업으로 식품 연구소를 담당한 하마 학술타운의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 짧고 굵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 길고 긴 게 좋으세요? 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첫 번째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저희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는 일단 저희는 사회적인 고찰을 한번 해왔어요. 저희가 요즘 사회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주거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주거 공간의 변화는 일단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거 공간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1인 가구의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빨리 먹고 간편하게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즉 환경 친화적이고 그러한 재고 비용을 감수하지 않은 기업의 그러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저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저용량 재포장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동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주거 공간. 사회적 변화로 인해 1인 가구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습관. 간편한 먹거리를 추구하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의무를 실천하자는 분위기를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199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10년 지금 현재는 거의 13%가 증가하는 수치를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리고 경제 칼럼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에 이렇게 재고 처리 비용으로 1년간 드는 비용이 1조 원이라고 해요. 1조 원이면은 엄청난 액수의 돈이 그냥 쓸데없이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저희는 문제점으로 간파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외 기업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일본이 유통기한에 임박한 제품을 다시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러한 시도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는 여기에서 다시 저희의 프로젝트의 동기를 다시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럼 저희는 이제 메인 내용을 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 분석 및 제품 선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행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1인 가구를 저희는 타겟으로 잡고 저희는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1인 가구의 특성은 일단 먼저
소형, 작고 그리고 간단한 것을 저희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 그리고 자기 가치 제고와 여가 향유 등 이렇게 개인적인 것을 많이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선정을 저용량 재포장, 즉 간단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일단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소비 기한까지 판매한다는 것을 꼭 지켜야겠다는 기술은 저희는 식품 기업이 아니라 식품 기업 안에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그 기업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에 대한 필요성과 그런 수요 증가를 저희는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리고 실행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물품 운반, 즉 그러한 수거 제품을 다시 운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거 및 포장 제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취합 및 재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1인 가구에게 다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알고리즘 같은 순서를 저희는 한번 직접 짜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판매를 하느냐, 즉 홍대 입구나 신촌, 왕십리 등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고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저희는 그런 지역을 플레이스 유통 공간으로 저희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마케팅 전략 하기 전에 일단 한양대학교 학생 50명을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문제 보시다시피 스스로 음식을 조리해 식사하는 날이 일주일에 몇 번인 일인가, 용량이 많아 유통기한이 넘어버린 경험은 있나, 아니면 자주 구매하는 식품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네 번째로 저용량 재포장 상품이 출시된다면 구매할 의사가 있나라는 문제 순으로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설문조사의 결과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4번에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가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보다 이런 수치가 많은 점을 비롯해서 한번 출시해 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을 선정하고 이제 서비스까지 선정한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나, 저희는 바이럴 마케팅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이럴 마케팅은 그냥 말 그대로 입소문을 타게 하는 거예요.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고, 그것을 통해 점점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바이럴 마케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NS를 통해 점점 연결고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 기업의 식품이 친환경적이다, 아니면 1인 가구를 위해 이렇게 배려하는 식품을 만들구나 라는 인식을 끼치는 그러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이런 SNS라는 마케팅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기대 효과에선 재고 문제 해결,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기대 효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그런 환경적인 처리 비용을 하는데 1조 원이 든다고 해요. 이런 음식을 처리하는데, 그런 음식 재고 비용을 이런 다시 재포장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이런 식품들을 납품함으로써 이렇게 식품 처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점으로 기대 효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음식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통한 부가적인 기업의 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지금은 이렇게 차별화가 없는 기업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점점 기업이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 달리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차별화를 통해 이런 기업들의 그런 이미지를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목. 안녕하세요. 체육대학 체육학과 저희 실버타운 발표자 함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짧고 강하게, 그러니까 집중 잘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 실버타운이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4단계예요. 왜 필요한지, 뭐가 다른지, 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실천하는 지식인 우리 체육대학 학생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노인 운동이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할까요? 우리 다들 배웠죠, 근데. 우리 한양 유니버시티 학생이니까. 보이세요? 읽고 계세요? 앞에 계신 연두색 스웨터 입으신 분이 크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멋있게. 부탁드릴게요. 그죠? 문제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실천하는 체육대학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실버타운, 우리 한양대학교 체육대학 학생들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을 차별성을 두고 운동 프로그램을 짰는가? 보시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노인을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이 참 많이 짜 있는데 사실상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속적, 꾸준하게를 위한 흉미유발에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점이고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은, 시계 방향이구나.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시중의 운동 프로그램의 수가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노인층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 꾸준하게 하지 않고 장소, 연령층, 노화의 정동에 구애받지 않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이며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인 이상 가능한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하니까 이것이 다르니까 이것이 우리의 차별성이니까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실버타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가 딱 단계별로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발표해 드린 건데 일단 기존에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지 서치를 딱 했어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로 실천하는 지식인 직접 가서 측정을 했어요. 노인 체력 측정 및 설문조사 직접 발로 뛰는 지식인 실제 방문 및 조사하였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가제 6080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한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끝내드릴게요. 빠르죠? 쉽죠? 강력하죠? 3등은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BGM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어머나를 결정했어요. 4불에 4박자.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게 고안해왔는데요. 제가 아주 잠깐만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상체 중에 특히 목 운동, 목 중요하죠? 그래서 가벼운 목 스트레칭, 이런 그리고 상체 운동, 원 그리기를 통한 각 관절의 스트레칭, 원 그리기, 둥글게 각 관절이 스트레칭 되시거든요. 실제 우리 실버층 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허리 중심으로 허리 스트레칭, 허리가 중심이죠. 남녀 통합 허리가 중심이죠. 중요하죠. 허리 스트레칭, 허리 돌리기.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악력 및 전완 근력 증진을 위한 동작, 팔 운동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하체는 특히 노인분들 중요하신데 고관절, 무릎관절, 슬관절 이런 걸 자극을 주시기 위해 고안되었고요. 그 다음에 견관절, 어깨, 50견 많으시죠? 어깨 주물러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트 그리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트 그리기. 여기 당기고 여기 운동되고 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감성적인 EQ적인 면도 중요하니까 2인 1조로 마주보고 실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짠 운동 프로그램이고요. 특별 이벤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분 같이 동거하고 계시다.
특별히 제작한 CD와 브로마이드를 드릴게요. 원하시면 사인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짝짝짝. 네, 저희는 이제 조그마한 이 유글레나라는 이 조그마한 조류예요. 기름을 생산해내는 그리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티클모아 태산이란 말 아시나요? 아시죠? 네, 티클모아 태산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조그마한 것을 모아서 굉장히 커다란 걸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저희 기술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희 기술은 이제 조그마한 것을 엄청 많이 모아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먼저 저희가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목차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유글레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유글레나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물속, 여러분 눈, 입, 물 있는 곳이라면 어딘든지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유글레나가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이런 유글레나가 모두 다 기름을 갖고 있어요. 체내의 40%가 기름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모두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자동차에 넣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요. 지금 안 믿기는 것 같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셔요. 모두 다. 그렇지만 예를 생각해보세요. 0.0000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건 없다랑 똑같은 말이죠. 거의 없는 숫자잖아요. 근데 걷다가 100을 곱해보세요. 그럼 엄청난 숫자가 되죠. 엄청난 숫자가 돼요.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기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얻어내는데요. 맨 처음에 배양을 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많이 늘려야지 우리가 유글레나를 기름을 뽑아서 이거를 차에 넣든 아니면은 어디다 쓰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먼저 이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배양 탱크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가 1차 배양 탱크, 여기 2차 배양 탱크거든요. 1차 배양 탱크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이걸 2차 배양 탱크로 이렇게 뽑아내요. 그럼 2차 배양 탱크를 뽑아내서 이거를 다시 더 압축을 시켜서 저희가 이 고농축 원액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분리를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 제일 핵심인데, 원래 기존의 이 유글레나 분리 방식에는 그냥 얘네들을 말려요. 그냥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든 상태에서 모아요. 그럼 이제 가루로 만들면 많이 날릴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래서 채집량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저희는 이것을 이제 새로운 침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했는데요. 지금 아직 특허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조금 이따 부스 가시면 제가 몰래 조금씩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 많이 놀러 오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분리 방법인데, 여기에 그렇게 추출한 걸 모아서 이제 추출제라는 걸 이제 CM이라는 걸 집어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양 조류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분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분리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기름인 지질 용매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은 것 중에서 이제 나머지 찌꺼기가 있죠. 얘네들은 이제 유글레나 파우더라고 해가서 얘네들은 그 의약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위에 기름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름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유글레나 생산품인 먼저 맨 처음 오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유글레나 오일은 CO2를 상산하지 않는 기름이에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용하는 석유들은 모두 다 CO2를 내놓죠. 일단 태우면 결국엔 그 CO2는 다시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유글레나는 이 CO2를 가지고 자신이 다시 기름을 만들어내요. 결국엔 자기가 뱉은 CO2 양만큼 자기가 다시 먹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온난화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청정한 에너지죠. 그래서 미래 에너지를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파우더인데요. 이제 유글레나를 다 기름을 뽑고 나면 이제 남아요. 파우더가 남아요. 이제 찌꺼기가 남는데, 이것들을 우리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좀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걸 가공 처리를 해서 여기서는 지금 초록색이지만 저희는 이걸 저희들만 특허 기술로 만들어서 하얗게 만들었어요. 조금 이따 부스 가셔서 보시면 흰색인 가루가 있을 텐데, 바로 그게 바로 이 파우더예요. 여기 안에는 기존의 야채와는 다르게
세포막이 없어요.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야채보다 훨씬 많은 이런 비타민이나 DHA나 그리고 중금속을 줄여주는 이런 성분들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 써 있죠.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엽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많고요. 그리고 당뇨병 효과도 있다고 지금 연구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약 제품으로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유글레나를 이제 총체적으로 사람이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산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허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스케치업이라는 3D 도면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정제를 하고 2차 정제를 하고 여기는 배양 탱크고 이렇게 해서 채집을 해서 기름을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컴퓨터를 가지고 얘네들을 배양하는 시뮬레이션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얘네들을 시간별로 이렇게 딱딱딱 채집을 해서 최대 생산량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금 특허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도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처리를 해서 여기 최종적으로 기름이 나오게 되죠. 이제 제가 끝으로 예전에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 아시죠? 그 아폴로 11호 타셨던 분. 그분이 처음 얘기하실 때 자기한테는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 인류한테는 큰 도약이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저희 그리나가 만든 이 기름은 저희한테는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 미래에서는 무한한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서 인류에게 큰 도약이 될 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SN타운이라는 조고요. 앞에 두 분이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살짝 긴장이 되는데 혹시나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의 배해 간호를 위한 회상요법의 적용인데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주제가 발표됐을 때는 이 글만 읽고는 무슨 소린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저희는 지도교수 타경란 교수님과 대학원생 이혜선 선생님 지도하에 4학년 신윤희 학생과 3학년 김지선 임나경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발표자 임나경 학생입니다. 저희는 전부 간호학과 학생들이고요. 제가 지금 발표해드릴 이제 저희 발표 순서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간호학과다 보니까 이 치매 노인의 배해 간호를 위한 회상요법을 적용하는 거라서 일단 처음에 간호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간호는 이제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간호는 그냥 이제 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만 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간호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학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이 프로젝트에 접목을 시켜서 요양시설 그 배회로를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구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배우는 간호는 전인 간호와 필요 중심의 간호라는 건데요.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을 시켜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치매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치매는 뇌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기는 증후군이고 기억력, 사고력, 진압력, 이해력, 계산 및 학습 능력, 언어 및 판단 능력 등을 포함한 고도의 대뇌 피질의 기능성 다발성 장애입니다. 그리고 증상은 기억력 감퇴, 진압력 상실, 실인증, 실행, 그리고 마지막에 배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배회가 이제 치매 노인들 보시면 이제 가끔씩 그냥 일어나셔서 막 목적 없이 돌아다니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배회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배회를 중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치매 노인의 현황이고요. 2010년도를 보시면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수가 46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2050년도에 보면 2,000명대로 뛰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 노인 수가 점점 증가하고 또한 유병률 또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치매 노인의 문제점을 보면은 이제 경도, 중증도, 중증, 최경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치매 노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 비용은 많이 들고 이런 치매 노인들을 안전하게 소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다룬 이제 배회 증상은 이제 치매 노인분들이 막 돌아다니시니까 어떤 시설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억제대를 적용해서 그냥 침대에 묶어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분들의 인권과 또 윤리의식에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치매 원인 질환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치매 증상은 이제 인지적, 정신적, 뭐 신경학적, 기타 신체 증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치매 증상의 임상적 경과를 보면은 1기 같은 경우는 최근 기억력 저하, 그다음에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고 일상생활은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공간 능력에 장애가 생기시고요.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저한 지적 기능 저하가 장기 기억 장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2기부터 일상생활 유지가 조금 곤란해지기 시작하고 3기 같은 경우는 고도의 인지 장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요. 신경학적 이상이 생기는데 뭐 경직이라든지 보행 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고요. 실금이나 감염, 욕창 등 신체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3기 치매까지 가신 분들은 잘 걸어 다니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배회 증상을 거의 보실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 이제 여기서 보셨다시피 경도 치매가 39.2%고 중증도와 중증을 합쳐서 32%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증도와 중증 치매 환자분들을 2기 치매로 분류를 해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배회를 하시고 또 가장 많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 군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환경 이론을 저희가 적용을 시켰는데요. 나이팅게일 환경 이론은 이제 이렇게 pure fresh air랑 pure water, 그 다음에 effective drainage, cleanliness, light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이론을 통해서 배회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또 이런 치유적 환경을 적용을 시켰는데요. 이제 이해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치매 노인의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뭐 배회나 혼동 같은 그런 부적절한 행동이나 공격성 같은 그런 문제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적용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구체적 적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배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치매 노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TV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내용인데요. 컬투의 정찬우 씨 아시죠? 네, 정찬우 씨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었는데 이제 집에서 계속 집에 있으시다가 어느 날 그 배회 증상이 나타나셔서 그냥 문을 열고 나가셨대요. 나가셨는데 나가신 다음에 배회를 하시면서 집을 못 찾아오신 거죠. 안전한 배회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냥 길거리로 나가셨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셔요. 그냥 계속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다 결국 아사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배회로를 가진 요양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고요. 저희가 구체적 적용을 첫 번째로는 정원, 두 번째로는 복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구체적 적용 정원이고요. 저쪽에는 이제 얇은 연못을 하나 설치를 하고 그다음 오디오 같은 걸 이용해서 물소리를 틀어주고 가쪽으로는 밤나무나 감나무 또 자연 오디오를 이용해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배회를 하시다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벤치, 그 다음에 직접 가꿀 수 있는 텃밭 등을 이용해서 정원을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익숙함을 공감각적으로 느끼도록 햇빛이나 뭐 신선한 공기나 아니면 시야 같은 것을 확보하고 배회 유도를 위한 시야나 향기, 치유적 음악, 자연 소리 등을 이용해서 오감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배회로를 이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배회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복도인데 이제 안전을 고려한 디바이스와 회성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용해서 복도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RFID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의 이제 다른 개인 사진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손목에 바코드를 이용한 팔찌를 적용해서 환자분들이 지나가실 때마다 미리 등록해 놓은 뭐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 사진 등을 보면서 이제 배회를 하시면서 이런 걸 보고 따라가시면서 안전하게 배회를 해서 결국엔 다시 안전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고요. 다양한 색채를 이용해서 배회를 유도하였고 자연 채광을 위한 창문을 만들었는데 이 창문은 다 열리지가 않고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열리고 닫고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혹시나 이제 나가는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고요. 또 낙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재도 넘어지셔도 뭐 골절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바닥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인데요.
이제 개인 소품을 배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자연 채광을 위한 창문과 아로마 향을 위한 이완요법을 사용하고 이제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물침대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원래 물침대의 목적은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이 물침대 이렇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저 물침대에 누우면은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힘이 없으셔서 지지를 못하셔서 못 일어나셔요. 그래서 억제대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제 밤에 배회를 하시는 분들을 물침대를 이용해서 이제 배회를 조금 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작용을 하고요. 외국의 사례를 잠시 한 2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게 보겐 그르봄의 평면도고요. 이제 그르봄이라는 건 이제 노인분들이 여럿이서 모여 사시는 그런 집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개인 가운데 이제 큰 거실이 있고 이렇게 옆으로 방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서 효과적인 배회로를 지금 이렇게 돌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옥상 정원 같은 경우는 거주자의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 디자인 요소들이 도입되었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조경과 이에 맞는 설비를 안전하게 갖추고 있고 산책로는 또 자연스럽게 배회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일본 그르봄의 평면도인데요. 식당과 거실을 원래는 분리를 해놓아야 되는데 식당과 거실을 한꺼번에 두고 중정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복도를 연결하여서 역시 안전하게 배회를 할 수 있는 배회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결과의 키워드인데요. 이제 소규모 환경, 친근한 환경, 안전한 환경, 그리고 자금식 증진과 개성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참고문헌이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지도해주신 타경란 교수님과 또 이혜선 대학원생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또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팀이고요. 저희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 저희가 같이 함께 즐기는 한양대학교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대학교랑 그렇게 차별 없이 진행되는 우리 학교 축제의 더 나은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니까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혜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국민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이나 액세서리를 대학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이나 액세서리를 대학생들도 똑같이 선호한다. 대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고민은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저희의 축제를 생각해보면 사실 축제 기간이 다가올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번 축제 때 누구 온대? 누구 오냐고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돌 가수들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저희 한양대학교 막 유명한 게 소녀시대 한양대첩 막 이런 거로 유명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떳떳한가요? 스스로? 다른 대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소녀시대 한양대첩 와서 떼창 엄청 잘했다 이런 거로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의 등록금이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만의 문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불러서 연예인을 우리 무대에 올리고 우리 축제에 연예인의 축제로 변모시키는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스스로 콘텐츠를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맨날 매해 축제가 개최되는 거 보면 나는 가수다 이런 포맷을 빌려와서 한양가요제를 개최를 하고 뭐 런닝맨 이런 형식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대학 문화가 없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나 국내외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 축제가 올바른 대학 축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분석을 해봤더니 6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밑에 보이시는 건데 지역 연계성, 그리고 고유성, 생산성, 지속 가능성, 놀이성, 대동성입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 6가지 분석 틀을 가지고 저희의 개발 방향, 축제 개발 방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그 3가지 도형입니다. 첫 번째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인데요. 저희는 성동구에서는 한양대학교가 유일한 대학교입니다. 근데
전혀 성동구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성동구에서도 한양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럴 때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다. 상인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마가 있는 대학 축제인데요. 입실렌티나 아카라카처럼 규모가 큰 대학 축제는 유명하지만 저희 한양대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의 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 몇십 명을 부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만의 고유한 테마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뭔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고요. 다음으로 대학 축제다운 대학 축제입니다. 저희는 종합대학이잖아요. 되게 예술 쪽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 참여하신 학과만 해도 응용미술, 그 다음에 연극, 그 다음에 음대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종합 예술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뭔가 우리 뜻깊은 대학생다운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축제를 한번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런 공감대 요소를 섞어서 만든 저희의 축제 소재가 청춘입니다. 이 청춘은 지역민들과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왜 공유될 수 있는가를 밑에서 설명드리면은 그 지역 사람들도, 왕십리 주민분들도 자기만의 청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 저희는 현재 청춘이고요. 그래서 청춘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서 그분들과 같이 즐기면서 만들어가는 축제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공간 구성인데요. 이게 한양대부터 해가지고 엔터식스 지역까지 왕십리 일대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눴어요. 회춘한대, 청춘으로, 그 다음에 미친 청춘난장입니다. 회춘한대는 저희 한양대 지역인데요. 이게 지역 주민들을 한양대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래서 그분들이 회춘하는 걸 한번 느껴보라. 학교 생활을 다시 한번 체험해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했고요. 청춘으로는 한양대생과 지역 주민의 접점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과 지역 주민이 만나서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친 청춘난장은 축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래서 왕십리 일대로 나가서 젊은 기운을 한번 불어넣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축제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매회 학생회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축제가 고유하게 흘러가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축제 운영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면은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되지 않고 매회 학생회마다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항상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가 이렇게 점점 재미없어지고 관심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연예인에 의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조직을 기획을 했고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그 청춘이라는 소재에 맞게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로 메인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틀간에 걸쳐서 하루하루 진행되는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가 고고청춘입니다. 이건 야외 디스코 파티인데요. 아까 그 공간 구성에 있어서 청춘으로 그 중간 길 있잖아요. 왕십리 상권을 넘어가기 전 거기를 다 통제를 할 겁니다. 축제 기간 때. 그래서 거기에 디스코 파티장을 만들어서 예전 트로트를 리믹스해서 비트 빠르게 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노래부터 시작해서 요즘 최신 유행하는 일렉트로닉 하우스풍의 노래까지 다 같이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사자놀이입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상징인 사자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사자를 연등으로 만들어서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고 사자놀이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사자놀이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역의 평안이나 악기를 쫓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민과 하나 돼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도 이렇게 나가면서 지역의 평안과 우리 취업 이런 걸 기원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테마 프로그램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간 구성에 따라서. 처음에 회춘한대에서는 청춘으로 들어가다라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예전 지역민들 모시고 각 단과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대, 미술대, 사범대 이런 데서 각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캠퍼스 투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1대1 학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대학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요. 여기에서는 한양대에서 박목월 시인이나 그 다음에 가수 유재하 씨가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 한양대학교의 자부심을 한번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청춘으로 해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대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 고고청춘이라고 해서 롤러장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롤러장이란 소재는 상당히 친숙하고 우리가 지금 친구를 데리고 축제에 와서 롤러를 탄다 그래도 되게 재미있는 소재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미팅빵집인데요. 이거는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미팅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민과 하나가 된다는 데에서 솔직히 노인분들은 그 나이 때 되면 친구도 없고 적적하시잖아요. 대학생들이 미팅 문화를 그분들도 체험을 하게 한번 해보자. 빵집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미친 청춘들의 난장은 좀 이렇게 기획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축제 전반에 걸쳐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멋있는 문화, 미친 문화죠. 그런 거를 한번 왕십리를 한번 미치게 만들어보자.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겁니다.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 슬로건인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축제는 이렇게 저희만 연예인 보고 즐기는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지역 한양대 병원도 있고 왕십리 복지단체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뭔가 이벤트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점에서 썼을 때 그 코인을 일정 부분 환급 받아가지고 그거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상승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한양대학교에서 금주잖아요. 그래서 주점을 어디 설치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서 나온 게 또 지역 연계 하나였는데 그 상권분들과 협약을 해서 그 왕십리 일대에 주점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도록 밤에는 야시장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이니까 빨리 우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밖에 다 들어와 주세요. 예, 짧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순서로 넣어주신 우리 학술타운 형님께 원망의 인사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 인사를 드리면 저는 이제 평생을 피터팬처럼 살고 싶고 2012년 연극부장을 지냈고 연극을 사랑하는 이 학술타운 대표 학생 김세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목차입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할 목차고요. 저희 참여 인원입니다. 권영 교수님과 이용 선생님,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배우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 여배우는 이제 저희 학교 학생으로 남자만 나오는 연극은 재미가 없으니까 여자 배우가 섭외를 했습니다. 배우들이 참 괜찮아요. 저희가 이번 입시율이 또 200대 1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뚫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배우들이 준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부가 3명이고요. 저희 졸업생 공략보 선배님이 연출하시고 협력 연출로 이제 1학년 여자애들 2명이 연출부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스텝진은 이제 뭐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저희 학교 학생들이 다 맡아서 하고 저희 프로덕션이 이제 이렇게 운영된다는 점. 공연 의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희는 창작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 이 세상에. 그래서 한양대가 죽지 않았다는 걸 설경구 선배님과 유호성 선배님과 임문철 선배님 등등 굉장한 배우들이 배출한 한양대학교 연영과 학생으로서 한번 세상을 뒤집어 버리자라는 큰 의지와 함께 시작을 했고 저희 작품 주제는 작품 이름이 인터라켄인데 인터라켄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나간 슬픔에 새로운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라켄이라는 여행지에 모이면서 각자의 슬픔과 아픔을 이제 딛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인터라켄인가? 인터라켄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인터라켄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제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형, 인터라켄은 말이야 2개의 커다란 에메랄드 빛 사이에 위치한 꿈의 도시가 바로 인터라켄이야.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니까 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터라켄. 인터라켄입니다. 아름답죠? 가서 살고 싶네요.
와, 엄청나죠? 예, 정말 자연과 하나가 된 그런 도시고, 아무튼 예,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 인터라켄이고, 다시 네, 이가 자연을 이제 상징하는 곳이고, 이곳은 보통 인터라켄으로 여행을 가진 않아요. 그 중간에 들르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경유지인 셈인데, 경유지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도 이제 사는 게 어딘가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어딘가를 거쳐가면서 이제 성장하고 더 나은 이제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고, 네, 자연에 있는 도시다라는 의미가 제일 있어요. 네, 등장인물이에요. 예, 등장인물이 이렇게 되고,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 저 에드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있고요. 예, 저희가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뭘 말하고 싶으냐, 이제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의 이제 큰 줄기가 되는 이제 플롯이나 이제 인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했는데, 저희 각자의 사연, 이제 저희 각자 살아온 삶들, 그리고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을 모으고, 저희가 학교에서 되게 많이 잤어요. 그러니까 밤새고 또 밤새고 술 먹고 밤새고 밤새면서 며칠, 저희가 8.8-5인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면서 이제 대본을 이제 최종본이 나왔는데, 이따 저희 부스에 대본 많으니까요. 가실 때 혹시 보고 싶다, 궁금하시다 하시면 드리려고 갖고 왔으니까, 예, 그러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배역이 다 결정이 났고, 이제 대본이 거의 픽스가 됐고, 이제 저희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6시부터 이제 밤까지 이제 학교 스튜디오 극장에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공연 일시 장소는 이제 2013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한양 레퍼토리 극장에서 합니다. 예, 해화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조금만 걸으면 있거든요. 예, 공연 일정 이렇고요. 예, 진행 과정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대본 작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정말 셰익스피어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예, 같이 고생해서 대본을 작성을 했습니다. 예, 계속 대본 주구장창 쓰고, 이제 막 즉흥극도 하고, 뭐 자기 고백도 하고, 개드립도 치면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하나하나 넣으면서 이제 대본이 완성이 됐고, 네, 이제 저희가 연출부 섭외는, 그러니까 저희 인원 말고 이제 저희 선배님이 왔다는 얘기고요. 예, 중간 점검은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계속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허설을 시작했고, 계속 예, 연습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본 이제 계속 쓰는 예, 대본 내용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연습하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는 그런 표입니다. 각 스텝별로 다 하는 일이 있죠. 네, 그렇고요. 저희 결과물은 공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예, 영상을 하나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되게 예, 저희 연습하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소리 키워주실 수 안 나와요? 대답을 좀. 소리 안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럼 그냥 노래가, 대사가 들려야 되는데. 저희 멤버들이고요. 저희 여배우입니다. 연출부 2명이고요. 무대 디자이너. 연습을 하고 있다는 저희 배우들입니다.
하지 마. 잠에서 깨는 연기였고요. 네, 굉장히 진지한 시인데. 예. 네, 그렇습니다. 공연을 소리가 나서 좀 좋았을 뻔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는 1년 내내 주구장창 연극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도망가고 이제 가족들도 저를 잘 찾지를 않는데 저희는 연극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연극이 영화를 집어삼키는 그날까지, 연극이 이제 연극 배우가 억대 연봉을 받는 그날까지, 절대 가난한 직업이 아니라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거니까요. 공연을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공연을 하고요. 한양 레파토리 극장이라고 이제 해화역에서 1번 출구 나오셔서 나오시면 되고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같이 한 학술타운. 저 학술타운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니까 공연을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